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단편 소설 순정 낭독해 드릴게요. 이태준 작가는 이 단편 소설의 서정성을 높여서 예술적 완성도와 깊이를 세워나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단편 소설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죠. 미국의 오헬리, 프랑스의 모파상, 러시아의 체호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태준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단편 소설 순정은 1935년 11월 사해 공론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감상하시면서 순정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여러 편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사랑을 받았던 뒷방마님도 있고요. 이 단편 소설이니까 분량은 짧지만 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꽃나무는 심어놓고, 행복, 코스모스 이야기, 오목녀, 영월영감, 철로, 아담의 후예, 아련, 온실화초, 어떤 날 새벽, 까마귀, 사냥, 돌다리, 폐강냉, 손거부 이런 작품들이 올라가 있고요. 중편 코스모스 피는 정원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순정 낭독해 드릴게요. 현은 수긋하고 밥만 퍼먹다가 책상에 놓았던 박취채역의 쪽지에 다시 한번 눈을 던졌다. 취채역은 주식회사의 이사를 말한다. 쪽지 내용은 이러하였다. 네, 9점 반까지 사랑에 있을 터이니 신문사에 가는 길에 좀 들르게. 현은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설마 그 일이야 아닐 테지 하면서도 어제 편집국 회의 때의 광경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께서도 신문사에서 만났더랬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아무튼 현은 다른 날 아침보다 한 20분 이르게 주인집을 나섰다. 박취채역이 기별한 대로 그의 사랑으로 찾아간 것이다. 박취채역도 그때 마침 조반상을 물린 듯 그 번지르한 입술에 이쑤시개를 문 채 인사를 받으며 들어오게 기다렸네 하였다. 그리고 들어가서 미처 앉기도 전에 그는 말을 꺼냈다. 뭐 어저께 편집회의가 있었다고? 현은 가슴이 섬뜩하였다. 네, 있었습니다. 그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는 건가? 정기로 하는 건 매월 한 번이고요. 임시로 하는 때도 있어요. 어저께 한 건 정기회의였나? 네. 그건 사원들이 다 하는 건가? 네, 편집국은 전원이고요. 영업국에서도 부장급 이상은 다 참여합니다. 그래? 하고 박취채역은 그제야 이쑤시개를 뽑아서 미닫이 밖으로 내던지고 양치질을 다시 한번 하더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자네한테 일러줄 말이 있어서 오라고 했네 하였다. 현이 지금 다니는 신문사에 들어가기는 오로지 이 박취채역의 힘을 입음이었다. 네, 현은 옷깃을 바로잡았다. 내 전하는 말 듣고는 다 믿질 않네만 작년에 도청에 취직됐을 때 자네 한 걸 보더라도 자네가 여태 너무 선머슴으로 군단 말일세. 너무 교재 속을 몰라. 혹여 신문사에 대한 불평이 있더라도 그런 데서 만인 좌석에서 말을 하면 간부들의 체면이나 감정이 어떻게 돌아갈 걸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지. 안 그래? 이러시는 건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의 체면이 상할 말씀을 드린 건 없는데요. 물론 자네 속이야 그럴 테지. 그걸 난 알기에 좋은 말로 일러주는 거야. 뭐 월급 봉투를 올려다 달랬다면서? 아, 네. 그건 이렇습니다. 워낙 편집회의가 시작될 때도 누구는 회의하고 누구는 방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원이 다 발의하고 비평해서 좋은 결론을 얻자는 게 목적이라고 번번이 국장이 선언을 하는 거죠.
또 편집 이외의 거라도 신문사 발전에 관한 거면 무엇이든지 비록 불평이라도 속에 두고 있지 말고 말을 해야 참고가 된다고 되려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월급 봉투는 말씀하시니까 말이지 저뿐인가요, 어디? 월급날은 모두 한두 마디씩 의뢰하는 말이에요. 회계부에서 회계할 건 다 해가지고 계산서까지 다 집어넣어서 주는 바에는 왜 전 사원이 모두 움직여가지고 노동자들 삭전 타듯이 줄을 서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체제로 봐도 흉하고 사원에게 대한 대우도 아니고 또 이래도 능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사원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올라와서 조용히 한 바퀴 돌아 내려가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글쎄, 지금 제도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월급 타는 거예요. 받는 거하고는 기분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불평을 말하지 말랬으면 저도 나서지 않아요. 회의의 목적이 사업의 원만한 발전을 위한 거니까 불평이라도 품고만 있지 말고 다 쏟아놔야 한다고 하기에 한 말이 아니겠어요? 글쎄, 난 그 사무장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네만 아무튼 그게 전 사원이 가진 불평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은 몇 해씩 잠자코 있어 오는데 자네는 이제 1년도 못 된 사람이 유독 나서느냐 말이야. 다른 사람은 속이 없대나. 다 있어도 교재 속에 달고 달아서 윗사람 눈치 보이기에 말을 않는 거 아니겠어? 거기 그 사람들은 자네보다 속이 또 한 겹 있단 말이야.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어째서? 그럼 아예 그런 불평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외려 돌아서서는 저보다도 더 불평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그런 말할 기회엔 잠자코 있는 거, 이 안팎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원 딱허이. 그게 글쎄 속이 두 겹이 생겨서 그렇다니까. 자넨 지금 속이 한 겹이야. 한 겹 속 가지고는 처세를 못해, 이 세상에서는. 생각을 좀 해봐요. 남들은 왜 입이 없어서 잠자코 있는 줄 아나? 그럼 대체 편집회의는 왜 하는 건가요? 전 그까짓 대내적인 월급 주는 방법 같은 건 그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건 말이 나온 김이니 한 거지만 전 광고에 대해서 더 의견을 말했어요. 사실은 그걸 더 열렬하게 말했고 또 앞으로도 기회 있는 대로 이걸 역설할 작정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네. 광고를 어쩌라고? 이 광고도 조선 민중에게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보지 않는다면야 누가 돈 내고 광고를 내노? 그렇다면 다른 기사와 마찬가지로 양심이 있게 취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입이 느는 것만 생각하고 독자가 속아서 돈을 쓰든지 말든지 비열한 향락에 빠지든지 말든지 생각을 않는 건 지금 조선 같은 데서 소위 민중을 지도한다는 기관으로서야 생각을 좀 해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광고에 그렇게 나쁜 게 있나? 얼마든지 있지요. 협잡 광고로 부정이익을 보는 장사가 지금 조선도 굉장히 늘어갑니다. 더구나 갖은 음탕한 문구를 다 써가지고 청소년들의 야비한 호기심을 일으켜서 돈을 빼앗는 걸 그냥 묵인하는 거, 전 큰 악덕이라고 봅니다. 사설 쓰는 지면과 광고 나는 지면이 다른 사람 명의로 따로 발행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것으론 그런 모순이 또 어디 있어요? 아니 글쎄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 사업을 지탱할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 수입의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광고 전부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 협잡 광고나 추잡스러운 광고를 안 낸다고 그리 큰 타격이 있을 리는 없어요. 또 신문끼리 경쟁하는 것도 말입니다. 이 공연한 허장성세로 몇천 원씩 들여서 힘에 붙이는 선전술로만 일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중에게 남보다 더 유익한 기사를 많이 내고 남보다 해로운 기사는 광고부터 받지 않는 걸로 그런 걸로 경쟁의 수단을 삼는다면
그건 회사 정신에 모순이 안 되는 일이고, 또 다른 신문이나 독자에게 대해서 얼마나 떳떳한 선전이 되고 자랑이 되겠어요. 그런 걸 좀 말했는데 그 의견을 정당히 토의는 해보려고 않고 얼굴빛부터가 달라져가지고 변명에만 급급했고요. 심지어 이렇게 박 선생님을 통해서 절 탄압하려는 건 그게 다 무슨 하고 혀는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게 자네 말도 옳으이. 허나 차소비 책상 물림의 말이야. 신문도 상업정책을 나선 그 자체가 견딜 도리가 없는 걸세. 그러게 광고주들한테는 간부들도 쩔쩔매는 거 아닌가. 그저 잠자코 수굿하고 시키는 일만 하게나. 전에 매관 매직할 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벼슬을 샀지. 그렇지만 돈 없는 선비는 뭘로 벼슬을 한 줄 아나? 양반집 사랑에 가서 가래침 타구를 다 들이마셨어. 너 고을 한 군데 시킬 테니 그 타구를 들이마셔라 하니까 널름 타구를 들이마시고 원을 해먹은 사람도 있네. 그런 비위, 그런 배심이라야 사는 걸세. 요즘은 별 세상으로 하나? 그게 배심인가요, 어디? 그렇게 비열하게 처세를 하란 말씀이세요? 꼭 그러란 게 아니라 세상에 나서려면 윗사람 섬길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넨 너무 고지식하게 사사물물에 선악을 비평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협량으론 오늘 같은 수단으로 사는 사회에서는 못 견디네. 아예 이번 편집 회의 때부턴 잠자코 앉아있게. 나도 주주로는 대주줄세. 그렇지만 내 사람이라곤 자네 하나 아닌가. 잠자코 있으면 내 낯을 봐서도 자네를 늘 평기자로 두겠나. 어서 가보게. 하고 박주채역은 자기도 옷을 갈아입으려고 일어섰다. 혀는 내 사람이라곤 자네 하나 아닌가 하는 말에도 대뜸 귀가 거슬렸지만 저편에서 먼저 자리를 일어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서 나오고 말았다. 혀는 신문사로 가지 않고 공연히 다른 길을 걸었다. 이 불쾌한 기분을 그냥 갖고는 신문사에 들어간 데짜 잠자코 제자리에 앉아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다. 또 잠자코 그 간부들을 보기만 할 것이 생각만 해도 괴로웠다. 그렇다고 들어가는 길로 그들을 만나서 곡직을 캐기에는 더욱 불쾌한 일임을 알았다. 또 불쾌한 생각은 그들에게뿐이 아니었다. 자기 힘으로 입사를 시켰다고 해서 을에 자기의 병정이나 자기의 끈앞풀로 여기는 박취채역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게 불쾌하였다. 자기 실력으로라면 무슨 부장 아니라 국장이 되어서도 떳떳할 바이지만 어떤 재력의 배경으로 올라앉아 가지고는 여러 부하들에게 저건 아무개의 병정, 아무개의 보발꾼으로 지목을 받기는 생각만 해도 치사스러웠다. 혀는 신문사에는 몸이 아파서 결근하겠다고 전화를 걸고 그 길로 저녁에나 만나기로 한 경옥에게로 갔다. 왜 회사엔 안 가셨어요?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아니요. 왜요? 오늘 노시는 날인가요? 아니요. 그럼 왜 안 가세요? 그냥 가기 싫었어요. 혀는 경옥에게 신문사에 가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일일수록 즐겨 이야기하고 애인 경옥의 비판을 청할 것이지만 요즘 와서 혀는 경옥에게까지 그렇게 단순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 경옥이도 그런 것은 캐묻지 않고 저녁에 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듯이 잠깐 침묵으로 기분을 바꿔가지고는 살며시 현의 눈치를 보더니 저는요, 전 어머니나 언니 말을 다 그냥 믿는 건 아니라도 네? 누구보다도 날 위해서 진정해서 내 결혼을 간섭한다는 것만은 믿겠어요. 그럼 당신 어머니나 언니의 말을 좇는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리로 약혼한다는 말입니까?
경옥은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 대신에 얼른 눈을 적셔 보인다. 당신 어머니나 당신 언니가 당신을 위해서 진정일 거는 누가 몰라요? 나도 언제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활이나 행복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잖아요. 당신의 교양이 그들만 못하거나 그들 정도에 불과한 거라면 모르겠소. 그래, 당신의 교양이 그들의 행복관에 만족하겠소? 내가 자꾸 꿰는 것 같소만 그걸 생각은 하고 하는 말이죠. 글쎄, 난 어머니처럼 그이가 고등문관 시험 패스를 해서 곧 군수로 나간다는 걸 그렇게 탐탐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글쎄, 육신으로 생활을 하는 이상 먹고 입을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 큰 재산이나 바라는 건가요? 현은 얼굴만 붉혔다.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결혼하재우? 생활할 길이 열리도록 참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 급한 문제예요? 글쎄, 딱하시네요. 그렇게 언제까지든지 기분으로만 나가시면 어떡해요? 딸 자식을 밤낮 두고 먹이길 어느 부모가 좋아해요? 뻔히 자기는 하고 싶은 자리를 두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취직을 하라니까요. 난 취직은 싫어요. 아무튼지 저쪽에다가 이번 월요일 날 확답을 한다고 했대요. 그 안에 무슨 결말을 치시든지. 난 인젠 가만히 인형 노릇만 하겠어요. 당신이 그 안에 무슨 구체안이 있어서 곧 혼인한다면 난 아주 이상적으로 되는 거고, 당신이 별 도리가 없다면 유감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고 경옥은 또 손수건을 눈으로 가져갔다. 그럼 당신은 사랑이 없어도 밥덩이만 있으면 만족하겠단 말이구려. 그렇게 당신이 타락했소? 그걸 타락이라고 보는 게 난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먹을 게 있는데 더 좋은 걸 탐낸다면 그건 허영이니 타락이니 하겠죠. 그렇지만 유령이 아니고 창자를 가진 동물인데 어떻게 먹을 걸 초월해서 살아요? 현은 저쪽에 확답하는 날이라는 월요일이 며칠이나 남은 날을 속으로 꼽아보면서 경옥과 우울한 채 헤어졌다. 그 월요일을 앞둔 토요일 날 저녁이었다. 현은 평안북도 어느 광산에 가 있는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를 들고 경옥을 찾아갔다. 경옥 씨, 염려 마세요. 경옥은 현의 얼굴이 기쁜 표정으로 차는 것에 말이 안 나오게 놀라웠다. 이 편지를 좀 보세요. 아버지가 요즘 광산 브로커로 다니시더니. 무슨 기쁜 소식인가요? 경옥은 가슴이 뛰었다. 편지 사연을 내어보니까 이번에 큰 금광 하나를 매매시키고 한 4, 5만 원 생겼다는 것과 자기는 아직 이것으로 만족하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것과 네가 아직 독신으로 객지에서 고생하는 것이 보기 딱했다는 것과 한 2만 원 줄 테니까 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과 일간 사안경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한테 내가 곧 결혼할 테니까 1만 원만 좀 더 달래볼까? 그렇게 하세요. 참 2만 원이라도 한 5, 6천 원 들여서 집이나 짓고 그 나머지론 땅을 좀 사든지 저금하고 이자만 찾아 쓰든지 하면 살지 않겠어요? 아이 좋아. 하고 경옥은 불길한 꿈자리에서 깨어나듯이 어수선한 머리를 흔들어버리고 오직 현에게의 사랑만으로 다시 경기구와 같은 정열의 팽창을 느꼈다. 나중엔 한결같이 현만을 생각하고 있지 못했음을 혀를 깨물고 싶게 후회하면서 울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월요일 아침이었다. 경옥에게는 현에게로부터 속달 편지 한 장이 배달되었다. 경옥, 나는 진정으로 너를 사랑했었다. 너같이 아름다운 이성에게 핏방울이 번지는 내 순정을 바치게 될 때, 또 너의 그 맑은 아침에 한 송이 풀꽃과 같은 순결한 처녀의 사랑이 내 불타는 가슴에 마주 안길 때, 오,
나는 이 세계에서 행복의 왕자로 자긍하였다. 누가 이 세상을 괴로움이 많은 파사라였는가? 누가 왜 이 세상을 불구덩이라 하였는가?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너와 나의 그 깨끗하고 또 뜨거운 순정만이면 어느 거리에 가서나 어느 사회에 들어가서나 오직 아름답게 낙원을 건설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믿었다. 근데 너는 어디서 그런 망령된 지식을 배웠느냐? 사랑보다는 밥덩이라는, 또 너는 어디서 그런 교활한 말재주를 배웠느냐? 인형 노릇만 하겠다는, 내가 기적과 같은 금력을 얻어 같이 살게 되면 그것은 이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유감이지만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너는 눈물만은 그래도 흙물이 아닌 것을 흘렸다. 오, 더러운 눈물. 왜 하나님은 악마에게도 눈물을 주셨는가? 너는 확실히 악마였다. 나는 너에게 빠져 생전 처음으로 마음에 없는 수단, 그것을 다 부려보았다. 아버지의 편지라는 것은 내가 너를 속인 것이다. 2만 원, 아이 좋아라 하고 너는 참새처럼 기쁨에 발딱거렸지. 나는 그때처럼 인간의 표정이 미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물며 그것이 내 애인 네 얼굴에서임을 깨달을 때이랴. 나는 와서 울고 나는 혼자 절망하였다. 세상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린 내 외로움. 나는 더 더럽히기 전에 내 가슴을 내 손으로 가르고 내 고독한 순정을 맑고 넓은 허공에 날려버리려는 것이다. 이런 사연이 있는 편지였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순정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태준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